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박영라의 절규가 대저택의 화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25년간 억눌렸던 모든 분노와 절망을 한 번에 터뜨리는 듯했다. 붓을 쥔 손이 격렬히 떨리고 있었고 캔버스 위에 미완성, 그림 위로 눈물이 떨어져 물감을 번지게 했다. 고성이는 딸의 반발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갑게 굳어진 표정으로 박영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박영라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감시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추적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뭐가 그만이야?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성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너 혹시 그 기사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지환 말이야? 박영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이지환의 이름이 나오자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가 이지환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지환 씨는 관계없어요. 박영라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매일 감시받고 매일 통제받고. 고성이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감시, 통제. 이 집에서 공주님처럼 살면서 무슨 소리야. 그녀는 박영라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너 잊었나? 내가 누구 딸인지 말이야. 그 순간 박영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 자신이 박진석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고성이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끔찍한 진실. 엄마!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말해요? 왜 항상? 왜? 현실이니까. 고성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너 정말 모르겠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고성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겉으로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냉혹하기 그지없었다. 영라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재능도, 돈도, 연줄도. 오직 내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박영란은 어머니의 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이 말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그림. 고성이가 비웃었다. 내 그림이 돈이 되냐? 세상에서 인정받냐? 그냥 부잣집 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관심받는 거지. 정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박영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림은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꿈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마저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그때 화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석이 돌아온 것이었다. 고성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가웠던 얼굴이 온화한 미소로 변했고 목소리 톤도 180도 달라졌다. 영라야, 아빠 오셨나 보다. 어서 인사드리러 가자. 고성이가 다정하게 말하며 박영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영라는 고성이의 이중적인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박진석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 우리 딸 여기 있었구나. 박진석이 따뜻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당신, 오늘 아침에 준비해준 옷 정말 좋더라. 직원들이 다 칭찬했어. 고성이가 수줍게 웃었다. 당신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런닝복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다 골라드릴게요. 박영란은 어머니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런닝복을 준비하고 속옷까지 다려주고 외출복을 직접 골라주는 자상한 아내의 모습. 하지만 그것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아는 것은 박영란뿐이었다. 그래, 고마워. 박진석이 고성이의 손을 잡으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정말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해. 고성이가 부끄러워하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떨어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박진석이 곧 박영라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영라야,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박영라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갈등이 되었다.
하지만 고성이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자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그림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뿐이에요. 아, 그래? 박진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술가의 고뇌라는 거지. 하하, 우리 집안에 미술 DNA가 없는데 영란은 정말 신기해. 어디서 그런 재능이 나왔는지. 그 순간 박영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무심한 말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고성이도 순간 긴장한 듯 박진석을 바라봤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유전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성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영란은 정말 당신을 닮아 끈기가 있어요. 박진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영란은 그 웃음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식탁에 모였다. 고성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각자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영라야, 내일 미술개인전 준비는 어때? 박진석이 물었다. 잘 되고 있어요. 박영라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이지환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지환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이었다. 평소 기사 일을 하던 최 기사가 스토커의 습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임시로 이지환이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라는 이지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영라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첫 만남에서 이지환이 정중하게 물었을 때 박영라는 그의 깔끔한 외모와 따뜻한 목소리에 놀랐다. 평소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들은 모두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지환은 달랐다. 며칠이 지나자 이지환은 박영라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다. 영라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이런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박영라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에 진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괜찮아. 그림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억지로 그리면 오히려 안 좋아. 어느 날 박영라가 그림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지환이 말했다. 영라만의 색깔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박영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고 살아왔는데 이지환은 그녀 자신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영란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이지환이 또 다른 날 말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지켜나가고 있잖아. 강해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큰 용기인 거야. 그리고 영라 안에는 분명히 더 강한 무언가가 있어. 난 그게 느껴져. 언젠가는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지환의 말들이 박영라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다. 자신감이라는 씨앗, 용기라는 씨앗,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씨앗을. 하지만 고성이는 이 모든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딸의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박영라의 모든 행동을 추적했고 이지환과의 대화까지 엿들었다. 영라야, 왜 자꾸 딴 생각해? 고성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영라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죄송해요. 그냥 내일 전시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일찍 자도록 해. 박진석이 다정하게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영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고성이가 그녀를 불렀다. 영라야, 잠깐. 박영라가 돌아서자 고성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일 전시회에 이지환이 함께 가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히 알지. 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고성이가 박영라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봐. 오늘 오후에 이지환이랑 카페에서 만났지? 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어?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정말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고성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너 혹시 그 남자한테 우리 집 이야기했어? 내 출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저는
저는 그냥 박영라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이지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면 이지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해주지. 고성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내일부터 더 철저히 해주세요. 네. 그 남자 주변도 조사해보시고. 그리고 스토킹도 더 자주 해주세요. 딸이 불안해해야 저한테 의존하거든요. 박영라가 깜짝 놀라며 고성이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고성이가 통화를 끊으며 말했다. 영라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가난한 남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지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너 그 남자를 얼마나 앓는데. 고성이가 비웃었다. 돈 없는 남자가 부잣집 딸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 순수한 사랑 때문일까? 박영라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겼다. 정말 이지환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그리고 말이야, 고성이가 더욱 독설을 퍼부었다. 내가 만약 그 남자랑 정말 사귀게 된다면 내 정체를 밝혀야 하잖아? 내가 누구 딸인지, 왜 이 집에 있게 된 건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박영라가 말문이 막혔다. 못하지. 왜? 무서우니까. 그 남자가 널 떠날까봐. 고성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그게 사랑이야. 진실도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박영라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했다. 자신은 이지환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영라 주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미술도수는 박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성이에게 보고했고 은밀한 스토커들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다. 심지어 화실에도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극한의 통제 속에서 박영라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지환이 심어준 용기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이지환이 몰래 그녀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것이었다. 영라야, 나는 영라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영라만의 색깔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는 영라 너를 응원할 거야. 편지를 읽는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지환은 자신의 비밀을 모르면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박영라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과 이지환이 보여주는 사랑의 차이를.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부였다. 자신이 말을 잘 듣고 통제를 받아들일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지환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려 했다. 그날 밤 박영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어머니의 조종을 받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자리에 앉은 박영라는 고성이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감시하는 것, 통제하는 것, 제 인생을 조종하는 것 모두요. 고성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영라야, 갑자기 무슨. 저는 이지환 씨를 계속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박진석이 있는 자리여서 억지로 다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영라야, 엄마랑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거예요. 박영라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진석이 두 모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영라야, 무슨 일이야? 박영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가 제 휴대폰에 스파이 어플을 설치해서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커까지 고용해서 저를 스토킹하게 하고 있고요. 박진석이 놀라며 고성이를 바라봤다. 당신,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성이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여보, 그게 영라가 요즘 이상한 남자와 어울려서. 이상한 남자? 박진석의 목소리에 의외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임시 기사로 고용한 이지환이라는 남자예요. 영라가 그 남자와. 아, 이지환 말이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성실하고 좋은 청년 같던데.
특히나 우리 성재 친구의 동생이잖아. 고성이가 당황했다. 남편이 이지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보, 그 남자는 우리와 신분? 박진석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당신, 신분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박영라가 아버지의 반응에 희망을 품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빠, 저는 이지환 씨가 좋아요. 그리고 이지환 씨도 저를 좋아해 주세요. 박진석이 딸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 청년을.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여보,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영란은 아직 어리고 25살이 어려.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우리 영라를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 영라도 이제 어른이야. 그 순간 고성이는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석을 통해서는 박영라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죠. 박영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이지환을 만난다는 것이 좋은 일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이지환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만남 장소는 고급 호텔의 카페였다. 이지환이 도착했을 때 고성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부유함을 과시하는 액세서리들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지환 씨죠? 앉으세요.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고성이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우리 영라와 가까이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라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고성이의 질문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이지환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영라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면도 있고요. 꿈이요? 고성이가 비웃듯 웃었다. 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라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고성이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영라가 지금까지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지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다. 이지환 씨,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영라와 결혼한다면 영라를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기사 일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200만 원, 300만 원. 고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영라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성이가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다. 미술용품비, 옷값, 미용실비, 각종 레슨비.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지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금액은 자신의 월급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물론 지금은 영라가 그런 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고성이가 독을 품은 미소를 지었다. 가난한 생활에 지쳐서 당신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영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하죠? 고성이가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이지환 씨, 영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인지. 영라가 정말 박진석의 친딸인지 아세요? 이지환이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영라는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고성이가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다. 박진석 씨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고성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영라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재산도, 지위도, 아무것도요. 이지환이 혼란스러워했다. 박영라가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런 영라와 정말 결혼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영라를요? 고성이의 말에 이지환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지환 씨, 영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영라를 놔주세요. 영라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이지환이 고민에 빠졌다. 정말로 박영라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안정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영라야, 오늘 어머니를 뵈었어.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지환이 고성이와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박영란은 어머니의 교묘한 거짓말과 조작에 분노했다. 지환 씨, 엄마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라야,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야? 박영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해요. 그럼 영라 어머니 말이 맞는 거네?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손을 잡았다. 지환 씨가 저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뭐예요? 돈이 전부예요. 박영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겼다. 저는 이지환 씨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지환이 박영라의 진심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고성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라야, 정말 확신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네, 확신해요. 그 순간 이지환도 결심을 굳혔다. 그럼 나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게. 영라 너를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하는 사이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고성희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며칠 후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박진석이 먼저 그녀를 찾아왔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박진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고성희가 불안해했다. 무슨 이야기요? 박진석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봤어. 고성희가 서류를 확인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박진석의 무정자증 진단서였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몇 년 전 진단서가 의료진록에 남아있더라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실망이 숨어 있었다. 그럼, 영란은? 고성희가 대답하지 못하자 박진석이 계속 말했다. 영라, 내 아이가 아니구나. 여보, 누구야? 영라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고성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답하라고. 영라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박진석의 외침이 집 전체를 울렸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박진석.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고성희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박영란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